로쇼가 살면서 여태까지 다 이득만 봐왔는데 딱 한 번 1,500만 원의 손실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빠르게 복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로쇼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어. 근데 그 잘못된지를 알고 나서 2시간 만에 엄청난 손실을 봤단 말이죠. 아직도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단은 일단 뭐 외부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할 게 아닙니다. 보통은 자기가 계산을 잘못한 게 맞아요. 로저 같은 경우에 모르고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계산식을 잘못 세우고 이제 말 그대로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헷갈리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깜짝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케이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냄비에 물 받침 끓여 놓듯이 이제 그런 때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나 할 때 절대 이제 남의 탓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건 내 탓이 맞죠. 그래야지 문제의 원인이 훨씬 더 빨리 찾아져요. 그래서 로션은 문제의 원인을 좀 빨리 찾기는 했죠. 거기서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야. 계산을 다시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다 손실을 만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손실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아픈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사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자기가 뭐 주변에 내가 투자해서 돈 번다고 꺼드럭댄 시간들, 남은 틀리고 나는 맞다, 약간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고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틀린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틀려놓고서는 계속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뜬금없이 레버리지 탓을 하잖아요. 지금 뭐 레버리지랑 이거랑 아무 그 연관성이 없다고요.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원인이 발생한 거는 레버리지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과대하게 포지션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레버리지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1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버틴다니까요, 실제로. 왜냐면은 계속 버티면서 자기가 투자에 대해서 포지션을 확대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레버리지를, 그것도 레버리지 자체가 빚인데 빚을 내서 레버리지하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 전략을 사용하다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또 레버리지 탓을 하는 건데, 그 탓을 해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더 폭락하잖아요. 추가가 원래 이 정도까지 폭락할 건 아니었는데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단 말이죠. 왜냐? 계속 남의 탓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남의 탓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금융권에 취직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고 이번에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풀린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대로 풀린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만 다를까요? 지, 이,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지 않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또 교훈을 얻어가지고 또 돈을 벌면 되죠. 네, 하여간 이번 좀 폭락 사태가 굉장히 코미디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예측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도 지금은 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꿈에 너무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에 부푼 점을 굳이 막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결국 꿈은 꿈이다. 꿈이랑 현실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자기의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죠. 자기가 자본이 많다? 그럼 계속 투자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자본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계산이 잘못됐다. 보통 이제 계산이 잘못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 말 그대로 옛날에 5만 원 그리고 10만 원대 사놓으신 분들이 이제 여유롭게 좀 지켜보는 영역이지. 근데 이제 뒤늦게 포모가 와가지고 30만 원, 30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아픈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 잃은 사람들 때문에 레버리지 규제를 했는데 더 잃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놔야지 돈을 잃는 사람들 기준으로 금융정책 시장을 짜니까 더 박살나죠. 이 바보 아닌가? 근데 바보 맞습니다. 차라리 그 바보일지언정 자기 문제는 아는 바보가 되라 이 말입니다. 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주식시장에 골몰하다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또 이번에 한번 교훈을 얻고서 다시 한번 말 이제 결국에는 그런 연쇄적인 일들,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첫 번째로 레버리지 탓을 하니까 레버리지 규제를 하고 금리 탓을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스스로가 불러온 그런 재앙의 연속고리에 갇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는데 스스로가 그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상승은 금리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금리 하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견제라는 말도 좀 이상해요. 주식 시장을 많이 펌핑을 시켰는데 갑자기 펌핑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그냥 더 작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더 작살이 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꼭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계속 자기가 투자의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자신의 수익률이 나쁜 것을 금리 때문에 혹은 레버리지 때문에 혹은 지금 이란 유가 때문에 호주가 이란 12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또 돈 이빠이 벌었잖아요. 느낌이 온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거 그걸 예측하냐 안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잘 된 게 나 때문이라면은 못 된 것도 나 때문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게 있죠. 그것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결국 한국 사람들이랑 투자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냥 엘리트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게 정답이었다. 너무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창 눈에 벌겋게 쳐다보다가 이득 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잃으신 분들은 혹은 이제 진짜로 크게 너무 많이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겠죠.